안녕하십니까. 개방형 혁신 네트워크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글로벌 시스템 반도체 기업의 페이턴트 트렌드를 강의할 IP 프론티어스의 김영재 대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할 이 강의 내용은 저희의 경쟁 상대라고 할 수 있는 대만이겠죠. 대만의 TSMC에 대한 특허를 한번 저희가 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글로벌 시스템 반도체 기업의 페이턴트 트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왜 시스템 반도체가 이렇게 저희 한국에서 많은 뭐라고 할까요? 관심을 끌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에 대한 저희의 과거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좀 보면 그 이유를 저희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2015년도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있었더라고요. 무인차, 사물 인터넷, 비메모리 반도체는 뜨는데 한국은 걸음마. 아주 현실을 아주 직시한 그러한 타이틀이죠. 보시면은 작년에 비메모리 시장이 메모리의 3배라고 하네요. 2014년도겠죠. 이때부터 뭐 인텔하고 중국 기업은 관련된 기술들을 속속 선배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따가 저희가 TSMC라고 하는 대만 기업의 특허를 보시게 되면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한 기술의 특허의 수가 얼마나 급격하게 많아지는지를 보시게 될 겁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수익성이 높은 CPU 등 진입장벽이 높고 센서는 규모가 작아 투자를 결정을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당시에 저희의 뭐라고 할까요? 핑계였겠죠. 어떤 밑에 보시면 초대형 인수합병도 연이어 이루어졌다. 그리고 알테라를 167억 달러에 인수했다. 싱가포르 반도체 기업 아바고가 또 370억 달러에 인수했다. 자,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2015년도에 있었네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저희 나라도 이러한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좀 공론화했다고 할까요? 이제 그런 부분이 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무인차, 사물 인터넷 등장, 비메모리 급성장, 시장이 어마어마해졌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IH 테크놀에서 나오는 시장의 규모는 825억 달러, 그다음에 비메모리 시장은 2,719억 달러, 3배 이상의 규모다. 이러한 부분이 왜 자꾸만 시장이 커갈까요? 그 커가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그 이유도 한번 궁금해지시겠죠. 그 부분도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2016년도에 독일 하노버에서 열린 산업박람회에 독일 총리죠. 독일 총리와 그다음에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만납니다. 이때 ABB 스마트 센서 기술을 체험했는데요. 이 스마트 센서 바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시스템 반도체의 하나죠.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부분을 처음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2016년 6월에 우리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분께서 바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정식 이름을 명명했고 이슈화를 시켰지요.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이 뭘까요,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3D 프린팅, 로봇, 드론 이러한 이러한 것들이 향후 전 세계의 경제를 지배한다, 성장을 시킨다라는 이야기죠. 이러한 부분의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저희 전 세계는 아마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많이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하고 그다음에 독일에서 이 부분을 들고 일어나니까 전 세계가 이 트렌드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보시는 바와 같이 AI, 그다음에 증강현실, 자율주행차, 그다음에 스마트 시티
이러한 것에 들어가는 것들이 바로 이번에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또한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 국가별 4차 산업 전략에 대한 그 비교를 했는데요. 뭐 중국까지도 당연히 뛰어들었고요. 중국에서는 뭐 알리바바나 이런 쪽, 그다음에 스마트 제조업, 그다음에 뭐 노동지배 제조업 이러한 부분을 스마트 제조업 다 바꾼다고 하는 어떤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반도체 분야의 반도체 굴기로 중국이 많이 성장하는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큰 테마 안에서 바로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 4차 산업혁명은 저희가 이제 3차 산업이라고 하죠. 인더스트리 3.0과 인더스트리 4.0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제 보시면은 소품종 다량 생산을 인더스트리 3.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저희 메모리 반도체 이 부분 역시 소품종 다량 생산입니다. 근데 인더스트리 4.0은 다품종 다량 생산입니다. 바로 비메모리 반도체가 호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산업이라는 거죠. 보시는 바와 같이 가볍고 유연하고 무겁고 경직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을 가볍고 유연하게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뒤에 보시면 이 다품종 다량 생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2015년도하고 2014년도에 언론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들과 전 세계는 2016년부터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큰 트렌드 안에서 앞으로 나아가는데요. 저희 나라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정부에서도 많이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할까요? 많이 지원을 해주는 형태의 정책들을 많이 내서 어떻게 보면 산업 경제를 막 끌어올리려고 했었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 시스템 반도체, 특히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대한 부분은 어, 본격적인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을 세우지 못했었습니다. 아마 작년이었을 거예요. 작년에 처음으로 아마 이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 특히 이제 이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정부에서 어떠한 부분을 좀 진행하자라는 말씀들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식적인 부분이 나왔는데요. 2018년도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부분의 시장은 이제는 레드오션이고 힘들다라는 부분의 내용으로 어,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이제 올렸죠. 근데 그 내용도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공식화가 되면서 이제 2019년도에 이제 삼성의 뭐라고 할까요? 삼성의 이제 그 회장께서 발표를 했죠. 비전 2030 해서 반도체에 대한 부분의 비전을 선포하면서 정부에서도 아주 크게 화답을 했던 부분이 작년에 있었는데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2018년도에 역시 또 조선일보네요. 조선비즈에서 또 역시 한국 반도체 한풀 꺾인 초호황 파티 끝났다 또는 다시 시작된다라는 어떤 이러한 부분의 내용으로 해서 기사를 냈습니다. 또한 이제 레드오션이 되어 있는 이 반도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이제는 더 누가 잘 포장해서 판매를 하느냐라는 부분에 그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워낙 레드오션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에서의 반도체 굴기 그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부분이 아까 말씀을 드렸던 네, 소품종 다량 생산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시장에서 이제는 이 4.0이라고 하는 인더스트리 4.0 시장에 맞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소품종 대량 생산하게 되면 역시 단가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익성도 떨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경쟁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회로 미세화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코어 기술인데요.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기술에 대한 격차가 있는 후진국에서, 그러니까 후발주자죠. 후진국이 아니라 후발주자 쪽에서도 이제 충분히 이 회로 미사화에 대한 기술의 고도화를 통해서 저희 경쟁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 반도체 미사화가 만만치 않다는 것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기술의 한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18년도, 19년도에 이제 자꾸만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강하게 했던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만든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걸 좀 뽑아봤는데요. 보시면은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대한 개요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 지적 회로를 의미하며 논리 연산 제어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 메모리와는 구별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논리, 연산, 제어. 그러니까는 이 어떻게 보면 메모리 반도체는 저희가 저장을 주로 하는 저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장 매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장을 하는 거고 나머지 논리, 연산, 제어는 무조건 비메모리 분야, 즉 시스템 반도체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메모리 반도체는 소품종 대응선 아까 말씀드렸죠. 3.0 인더스트리 3.0 그때를 말하는 거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성능 개선, 원가 절감이 중요합니다. 원가 절감이죠. 어떻게 보면 정말 인건비로 장사하는 그러한 산업 분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반도체 시장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데요. 전년적이 60.8% 성장한 으로 전체 반도체 시장의 30.7%밖에 차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뭘까요? 나머지가 바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저희 나라에서만 쓰는 얘기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이죠. 근데 해외에서는 비메모리라는 뜻 말을 안 쓰고요. 해외에서는 시스템 반도체, 그다음에 센서 좀 이따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SK와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죠.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거의 모든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호황의 배경, 이 당시에는 호황이었어요. 2018년도 호황이었죠. 이 호황일 때의 말씀을 드리면 이때의 배경을 아마존, 구글, IT와 데이터 센터, 메모리 수요에 대한 급격 증가와 호황을 견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치킨 게임 거쳐 성장구도 마이크론은 미국의 회사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낸드 시장, 이 시장은 토시바, 그다음에 스턴지탈,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5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중국의 반도체 굴기라는 거죠. 맞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하고의 저희 나라와 기술적인 격차가 5년 이내라고 말씀들을 하시는 돼요.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 보시면 제품의 출시 시기에서 4년 이상의 격차가 있는 것으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차이가 한 4년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말씀은 거의 다 따라왔다는 겁니다. 반도체에 대한 부분은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또 이제 그쪽은 또 인건비도 싸고 하니까 얼마나 단가로 치킨 게임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도체 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실질적으로 이미 큰 매력이 없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초호황은 2018년 말 19년 상반기까지 지속적으로 보이며 둔화 가능성이 높다고 나오네요. 그죠? 그리고 2025년 전후에는 큰 위협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어디가요? 중국이죠. 그다음에 밑에 보시는 낸드 플래시라고 하는 분야인데요. 그러니까 그것도 많이 나오네요. 네, 우위 유지뿐만 아니라 향후 성장에 대한 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육성이 필요한 우리 코트라에서 아니죠.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아주 공식적인 아주 좋은 보고서를 냈던 게 바로 2018년이었습니다. 이런 자료를 한번 봤고요. 이만큼 시스템 반도체가 중요한 국가의 산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도표로 또 나와 있는 언론사 사진이 있어서 제가 또 뽑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대한 점유율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삼성전자가 1위를 하고 있고요. 45%, 그다음에 SK하이닉스 두 개 합치면 근 70%죠. 나머지 뭐 미국에 있는 마이크론이나 이런 회사들이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한번 볼까요? 어떨까요? 미국이 70을 갖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시장보다도 3배나 큰 시장에 70%를 미국이 먹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왜 빨리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투자를 하지 못했을까요? 안타깝네요, 진짜. 그죠? 자, 이걸 한번 매년 얼마나 성장하는 시장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메모리 반도체 부분은 매년 성장을 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성장. 개별 소자를 같이 해서 비메모리라고 하는데요. 시장이 엄청납니다. 보시는 것 같이 합계가 5,274억 달러인데 그 중에서 1,755억 달러만 빼고 나머지 시장이 다 저희가 얘기하는 비메모리 시장이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시스템 반도체 분야와 개별 소자로 나눠져요. 이게 이제 비메모리 분야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이 개별 소자는 저희가 얘기할 때 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청나죠? 그다음에 아까 보고서에서 잠깐 언급했던 부분인데 이 국내 반도체에 대한 저희 나라의 국산화율은 또 한 30%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정말 비메모리 시장, 특히 이제 시스템 반도체 분야 정말로 매력적인 시장이게 된 거죠. 그래서 삼성이 이렇게 큰 투자를 하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반도체는 비메모리, 메모리 반도체라고 나눌 수가 있고요. 메모리 반도체는 바로 정보를 저장하는 DRAM과 NAND 플래시를 말합니다. 역시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70%를 이상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가 미국 회사와 일본 회사가 시장을 중국 회사가 또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역시 맨 마지막에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엄청난 반도체 굴기로 중국 업체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의 가장 핵심인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 연산, 추론, 정보 처리 CPU, 그다음에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죠. 그다음에 차량용 반도체, 전력용 반도체, AI 반도체 모든 거를 다 저장하는 매체 빼놓고 나머지 모든 거는 다 시스템 반도체, 관계별 소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스템 반도체고요. 관계별 소자, 센서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텔, 브로드컴, 퀄컴 다 미국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70%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시장이 큰데요? 3배가 시장이 크죠. 자, 그러면 작년에 저희가 이 반도체 부분에 대한 매출 순위를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뽑아본 건데요. 반도체 매출 상위 15개 기업을 뽑아왔습니다. 보시면 인텔이 2019년도에 1위를 치고 올라왔고요. 다음 삼성, TSMC, 대만. 오늘 저희가 확인할 회사죠.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브로드컴, 퀄컴 이런 회사들이 매출 상위에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아마 이 내용이 어떻게 변하는지 맨 마지막 장에 아마 여러분들은 놀라실 겁니다. 아마 지금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또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자료를 보면서 좀 놀랐습니다. 자, 매출 증가율을 말씀드리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자료라고 보여져서 제가 뽑아왔는데요. 뭐가 중요하냐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업체에 저희 삼성과 SK 하이닉스 13위, 15위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되어 있죠? 밑에 있는데 나머지 회사들은 플러스 성장한 회사들 일본과 대만과
미국과 죄송합니다. 미디어텍은 역시 타이완입니다. 이 회사들이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저희는 보시는 바와 같이 마이너스 29%, 마이너스 38%. 어떡하죠? 이렇게 많은 추락하는 데이터가 나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좀 더 빨리 시스템 반도체 분야를 육성을 시켰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후회를 하게끔 만드네요. 요 자료들이요. 자, 이것도 이제 보시기 편하도록 이 도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도표를 보시면 메모리 부분에 대한 전체 시장에 대한 부분인데 시장 점유율입니다. 한국이 51.8%, 2019년도 4월에 나온 건데요. 51.8% 가지고 있고 19.7은 다른 나라에서 가져갔는데 시스템 반도체는 미국이 보시는 바와 같이 70% 육박하고요. 한국은 4.3%밖에 안 됩니다. 반도체 전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전체 시장을 보더라도 이 미국과 한국의 격차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또 재밌는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의 그러니까 파운드리죠. 파운드리 공장이 미국에 있습니다. 그 자료도 이따가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래서 미국에서 엄청난 시장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분야도 이렇게 파운드리, 팹리스, IDM이라고 이제 기업의 형태에 대한 기업의 이제 뭐라고 할까요? 기업에서 만들어내는 방식, 운영 방식이죠. 기업의 형태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저희들이 흔히 부르는데요. 이제 IDM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라고 해서요. 여기는 아까 메모리 칩과 그다음에 제조를 설계도 같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삼성전자는 IDM이라는 회사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SK 하이닉스도요. 근데 이 파운드리 업체가 상당히 큰 매출을 일으킨다고 하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그 부분이 대만이 보여주면서 이 파운드리 공장을 삼성전자도 미국에다가 만들었죠. 그래서 미국에서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파운드리에 대해 관련된 그러니까 반도체의 제조를 전담만 하는 설계 같은 거 안 하고요. 전담만 하는 그러한 공장을 미국에 갖고 있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팹리스, 퀄컴, 브로드컴, 엔비디아, 미디어텍, 그다음에 하이실리콘, 그다음에 실리콘웍스, 저희 나라 실리콘웍스가 어떻게 보면 지금 팹리스 업체에서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회사라고 보여질 수 있는데요. 실리콘웍스가 있습니다. 이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TSMC, UMC, 글로벌 파운드리, 그다음에 SMIC,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아마 여러분들 최근에 좀 뉴스를 보시고 TV를 보셨으면 아마 아실 겁니다. 지금 저희 어디죠? 평택인가요? 평택에 삼성에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서 파운드리 공장을 만들죠. 그게 이 TSMC를 겨냥한 투자입니다. 업계 1위입니다. 시총 삼성전자와 거의 맞먹는 그런 시총을 갖고 한때 인텔의 시총을 넘어서기도 했던 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파운드리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삼성이 이 파운드리에 대한 시장을 가장 크게 보고 지금 엄청난 투자를 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거죠. 언제 던졌냐면 작년에 던졌습니다. 삼성전자 133조 투자, 비메모리도 1위로 도약하겠다. 이재용 회장이죠. 이재용 회장이 이제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이제 작년이죠. 작년 4월 24일 날 발표를 합니다. 비전
2030입니다. 그래서 CSM 반도체 비전 선포식인데요. 정부에서 화답을 한 거죠. 저희 이재용 회장이 CSM 반도체 차세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삼성전자의 큰 먹거리로 투자를 하겠다는 것에 저희 국가에서도 큰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아주 훌륭한 화답을 대통령께서 화성 캠퍼스의 연구동에 가시면서까지 보여줬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죠. 대기업에서 이 분야에 대한 투자를 하고 향후 대한민국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경제나 이러한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성장시키겠다고 하는 부분을 먼저 했다는 부분은 상당히 좋은 거라고 또는 좋은 어떤 뭐라고 할까요? 대기업의 순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파운드리를 택했을까요? 삼성이요. 왜 했을까요? 초미세 기술 고도와 10나노미터 이하의 초미세 공정 기술을 보유했기 때문입니다. 이 기술은 전 세계에서 TSMC 대만 업체와 우리 삼성 둘밖에 못합니다. 미국에 있는 업체 하나가 이 부분을 진행하겠다고 하다가 최근에 포기했죠. 최근이 아니죠. 작년에 기법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10나노미터 이하의 초미세 공정 기술은 TSMC와 저희 삼성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풍부한 자본과 메모리 반도체 선진 공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제조를 전담하는 생산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요. 공장이 있으면 돼요. 기존에 만들고 있는 공장이 있으면 밖에서 외주받아서 그 공장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공정과 선진 공정과 공장들을 다 갖고 있잖아요. 우리 삼성은요. 그래서 파운드리를 택한 거겠죠. 그다음에 글로벌 회사로서의 경험도 보유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시장인 거죠. 타깃이고요. 그다음에 정부의 경제 정책과 맞게 산업화 효과도 보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팹리스 시장 등 시스템 반도체 전 분야에 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산업이라고 생각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산업 플랫폼을 구현하여 글로벌 선도가 가능하다는 생각도 했겠죠. 바로 이러한 시대적인 어떤 그러한 어떠한 뭐라고 할 비전도 보고 삼성에서 이러한 발표를 하고 투자를 결정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옆에서 보시는 내용은 팹리스 기업, 아까 말씀드렸던 아무것도 없고 설계와 개발만을 하는 전문화한 회사. 이 회사는 퀄컴, 엔비디아, 미디어텍, AMD, 하이실리콘 이런 회사가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아까 말씀드린 이 회사들이 선도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다 미국입니다. 그다음에 실리콘워스라고 한국 시장 7억입니다. 정말 너무 이러한 부분에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약하지 않았나. 향후에는 실리콘웍스 같은 회사들이 한국에 많아져야 되겠죠. 지금 거의 남아있는 곳이 없습니다. 파운드리 업체는 삼성이 이제 한다고 했으니 됐는데 팹리스 업체는 거의 한국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한번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TSMC가 52.7을 갖고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그다음에 글로벌 파운드리라고 하는 업체가 있고요. SMIC 중국 업체죠. UMC 대만 업체가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는 시장도 나머지 TSMC에 대한 시장을 먹기 위한 투자를 시작을 한 겁니다. 파운드리 시장에 대한 규모도 매년 보시는 것 같이 상승을 하고 있죠. 이렇게 매해 한 번에 8년이죠. 보시면 2011년부터 18년까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8년 동안에 한 번도 성장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좀 더 빨리 시작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죠? 이걸 안 했으면. 지금 시장은 엄청나게 컸죠. 2018년도에
그래서 이제 710억, 그죠? 710억 달러가 된 거죠. 엄청납니다, 시장이요. 네. 그리고 TSMC 이 회사에서 갖고 있는 시장 작년도 매출이 342억 달러가 됐습니다. 아까 전체 시장이 얼마였죠? 710억 달러에서 342억 달러를 대만이, 특히 TSMC가 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있습니다. 104억 달러. 어디서요? 미국에, 공장은 미국에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파운드리 62억 달러. UMC는 대만 회사인데 한국에 헤드쿼터가 있네요. 네. SMIC 중국입니다. 31억 달러.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이번에 발표한 2020년도죠. 그러니까 얼마 안 됐을 겁니다. 얼마 전에 아까 말씀을 드렸던 10나노미터 이하의 초미세 공정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공장을 엄청나게 공장에도 투자를 하지만 장비에도 특히 이제 EUV라고 해서요. 저희가 여기 나와 있을 텐데, 네. 보시는 바와 같이요. ASML이라고 하는 장비를 1,500억 정도 할 겁니다. 아주 상당한 큰 투자를 통해서 이 장비를 구입하고요. 이 장비를 통해서 이 회사는 네덜란드 회사입니다. 이 장비를 구매를 해서 이제는 앞으로 TSMC에서 하고 있는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부분의 시장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뭐라고 할까요? 투자가 본격화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5세대 스마트폰 AI 국내 시스템 반도체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노광 장비를 큰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한 것입니다. 최근에요. 역시 계속 제가 TSMC를 빨간 원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하는데요. TSMC가 도대체 어떻게 회사를 운영하길래, 도대체 어떠한 기술이 있길래 이러한 매출과 그다음에 전 세계 저희 나라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보다도 시총이 많았던 적도 있었고 더 높았던 적도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도 삼성하고 별로 아마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물론 뭐 삼성의 어떤 분들은 삼성의 우선주에 대한 그 계산을 안 해서 잘못된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좀 제가 볼 때는 뭐 그 말씀도 맞는데요. 어쨌거나 TSMC는 삼성과 견주어서 삼성은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삼성은 여러 가지 사업부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사업부를 총괄되어 있는 어떤 그 시총이 TSMC의 시총과 서로 비슷하다는 것은 TSMC가 엄청난 회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좀 보시면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오늘 아마 이 강의가 TSMC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삼성이 전략을 세워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에 하나의 키를 드리는 어떤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도 아마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0조 원 규모의 파운드리 생산 시설을 구축을 하죠. 엄청난 재원을 갖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ASML이죠. 나오네요. 초미세 극자외선 기반의 첨단 제품. 초미세.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아까 반도체에 대한 위탁을 하는데 가장 좋은 장비를 만들어 놓고요. 그 장비를 사용할 유수의 아까 업체 어딘가요? 유수의 반도체 업체, 퀄컴, 브로드컴 또는 인텔 이런 회사들을 오게끔 만들자라는 거죠. 그래서 10조 원을
투자를 해서 공장을 만들고 아까 말씀드렸던 ASML이라고 하는 그 비싼 장비도 구매를 해서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비전 2030의 후속 조치죠. 1년 만에 이제 큰 돈을 투자하면서 아마 향후에 저희 나라가 아까 말씀드렸던 TSMC를 분명히 앞지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